니체 아포리즘. 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뭐 한 열 몇 페이지 되는데 읽었던 것 중에 네,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한다 내용이 조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루살로메라는 니체도 좋아하고 닐케도 좋아하고 뭐 저기 프로이트도 좋아하고 하여튼 천재들이 좋아했던 여성분이랍니다. 니체 소개는 뭐 많이 해드렸고, 네. 50, 56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사람이고, 48페이지에, 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천박함을 가장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이해를 구하려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천박함을 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간은 좀 공감은 되긴 하죠.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 일반 이 사회에 끼기가 힘들잖아요. 자신의 그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천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뾰족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많이 애쓰죠. 네. 49페이지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네. 표현도 뭐 멋있죠. 사람들은 신념이 위대한 정신의 특성이길 바라지만 실상은 회의, 비도덕성, 공인된 신앙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속성이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니체다운, 네. 뭐 쉽게 말하면 유연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기 고집에, 자기 신념에, 자기 가치관에 딱 갇혀 있는 딱딱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라는 얘기로 멋진 문장으로 표현한 게 또 니체의 이야기죠. 네. 50페이지. 예, 뭐 이게 교회 믿는 분들은 또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교회 동물원이라는 네, 지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인류는 인간을 개선시키겠다면 노력해왔다. 그렇게 노력해야 태어난 것이 도덕관념이다. 네. 종교는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덕관념으로 인간을 길들이는데 성공했다. 중세 초기 교회는 대표적인 동물원이었다. 이러면서 정말 이분 진짜 직설을 막 날리는 하여튼 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직선적이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도 이분이 영성적으로 깊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많이 했어요. 이분이 노력하는 게 노력으로 태어난 게 도덕관념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볼 때가 아니라 많은 성인군자들은 도덕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한다고 해서 도덕심이 발휘가 되고, 뭐 조금은 더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건 일부분 개선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도덕심이 있는 거죠. 없는 분이 이제 사이코패스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도덕성이 결여된 친구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뭐 도덕 선생님께 배워서 도덕심이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노력해야 도덕관념이 태어난다. 이게 이분이 종교를 욕하기 위해서, 욕한다기보다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온갖 사회적 풍습에 갇혀버렸다. 본능을 빼앗긴 채 본능이 머물던 자리에 끔찍한 개념들을 채워버렸다. 네. 결국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약간 생각하는 건 약간은 공감되는 부분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 200년 전에 종교들이 이렇게 황실과 종교 일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을 때 너무 많은 규율과 간섭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죠. 그걸 안 따르면 뭔가 좀 이단화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하튼
근데 니체는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4주 동안 읽어보면서. 근데 제가 볼 때 본능은 선함도 있고 인간 안에는 악함도 있어요. 근데 종교나 이런 어른들이나 성인군자들이 가르쳐 줘야 하는 것도 정답인 거예요. 악함이 있을 때도. 네. 본능대로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사회적 풍습에 갇혔다.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니체는. 또 51페이지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삶을 향한 충동이 들끓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의 충동을 증오하느라 고통스럽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오늘날의 인간은 행복에 대한 의심 때문에 행복을 거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하지만 종교는 아직도 그들이 인간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종교의 폐단도 있죠. 뭐 세상에 어떤 제도든 없는 게 어딨나요? 그런데 긍정적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니체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52페이지에 여기도 좀 뭐 직설을 날리더라고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다이너마이트다. 라는 꼭지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이상에는 종교가 추구하는 영혼의 개조 따윈 없다. 모든 종교는 노예의 사상이다. 종교적인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반드시 그와 헤어진 후 손을 씻겠다. 아, 이렇게 직설을 날리는 사람도 요즘 같았으면 이 사람 매장당했을 것 같아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같았으면. 근데 제가 이제 이 52페이지를 보면서도 니체 생각을 이분한테 좀 빙의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니체는 경험을 통한 체험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내려져 오거나 일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이런 종교, 특히 여기서는 기독교를 말하겠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니체는 들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체험해야만이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터부시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종교에는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모래가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로. 왜냐하면 그걸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뭐, 목사님이랑, 누구랑, 뭐, 신부님이랑, 스님이랑 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같은 동료들과 발생하면 그 길을 옮기더라고요. 그게 허술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뭐 옮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생각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하지만 종교는 일부의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이런 등 종교의 긍정적 가치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 네. 53페이지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다. 네. 남성은 그녀와의 결혼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해봐야 한다. 너는 이 여자와 늙을 때까지 함께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가?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수가 약간 높은 안경을 미리 써두는 편이 좋다. 만약 20년 후에 그를 사랑할 자신이 있는 여성이라면 아마도 일생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데 이 얘기는 좀 공감은 되죠. 이분과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대화가 거의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 20년 후에 그를 사랑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말짱인 거죠. 1년 뒤도 우리 감정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20년 후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지를 고민하라? 예. 니체가 루살로메를 사랑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말장난인 거죠.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거죠. 55페이지에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또 멋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라는 것을 알 뿐이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군다. 나는 종종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머릿결을 반대로 빗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악마이며 성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게 말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네, 진짜. 이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 이런 표현은 진짜 얼마나 사랑했었으면 젊은 잉어도 아니고 늙은 잉어까지 뛰쳐나온다고 할 정도 이런 표현력은 정말 니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에 루살롬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 1980, 1882년 12월 14일 날 썼더라고요. 그때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더라. 아주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이 편지를 썼나 봐요, 니체가. 나의 폭발하는 과대망상증과 상처받은 허영심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어. 설사 내가 당신에게 버림받은 치욕스러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밤 미치광이가 되었다. 많은 아편을 빨아낸 뒤에야 당신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아팠어 하면서 편지 내용을 쭉 다 적진 않았지만 여하튼 너무나 사랑했던 루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과대망상하고 그분이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힘든 건데 여하튼 그 니체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했고요. 그 뭐 또 편집에 루살로메를 살짝 이야기를 해놨는데 재밌죠. 니체가 살로메에게 청혼을 했지만 거절을 하고 이 루살로메하고 또 뭐 파울레라는 철학자가 있었나 봐요. 육체적 관계 없이 철학만을 논의하는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이. 그런데 2주 뒤에 레와 살로메가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니체한테.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더 이상, 2주 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레도, 또 이 파울 레도 살로메한테 청혼을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로메는 동양 언어학자 안드레아스와 결혼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니체가 슬픔에 빠져서 선하게 저편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말장난은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요, 니체. 네. 하여튼 루살롬의 이분은 진짜 너무 궁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58페이지에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한다. 공감되죠? 우리 여기 내용은 사랑은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다가올 변심을 미리 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낸. 연인이 변심해서 떠나는 것보다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건, 사고 발생하잖아요. 변심해서 바로 막 그냥 같이 뭐 죽고, 뭐 몇 달 전에 또 뭐 연대 의대생 그 친구도 이렇게 자기 그 여자친구 죽이고 지금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은 파멸보다는 변화를 더 무서워하는 거죠. 59, 60페이지에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은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 결국은 고요한 침묵에서 이루어지죠. 뭐 이게 200년 전에도 고요한 침묵, 요즘은 더더욱 이런 폰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더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고요한 침묵이 인류가 거쳐야 할 중요한
필연적인 교육이라고 니체는 말하네. 그때도 되게, 그때 뭘 그렇게 시끄러웠나 싶어요. 여하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65초까지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뭐라고 하셨는지 안 들렸어요. 65초까지라고 제가 메모해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더 말했습니다. 읽으셨다고? 아, 네네네. 아, 60초까지. 예, 예. 네. 또 다음 주 또 읽을 거니까. 네.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장이 아주 뛰어난 문장.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뛰어난 문장이 있어서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천박함을 가장한다.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허물을 못 벗으면은 때에 따라서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하면 소멸한다. 이런 내용도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작가님께서 자신의 신념에만 매몰된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요. 어, 오늘도 이제 그 부부 상담하면서 딸이 이제 자해 시도했고 손녀가 말리고 이제 사위도 오고 했는데 사위를 그동안 장인 장모님이 가장 사랑하고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가장 이렇게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하고 절교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아내가 정신과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그러고 그 친구가 전화 오니까 너의 아내한테 좀 잘해줘야 될 것 같다. 우울증 약 먹더라. 나도 약 먹고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하고 절교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상담을 아내하고도 전에 부부 상담 10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지부진해서 안 했다. 그래서 상담 신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신과 약 먹는 사람도 의지가 약해.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번에 정신과 치료 받으러 다니거든요. 상담도 상담도 저희 상담소에 와서 계속 다니겠다고 이러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만 매몰된 딱딱하게 굳은 사람, 네, 뭐 위대해질 수 없다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분도 아마 이번에 사건 그 자해 시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아내는 이혼한다 그러는데 자신은 저는 이혼 지금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내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혼 못 합니다. 이제 이래서 또 장모님도 더 여전히 사랑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매몰되지 않고 그동안 매몰돼 있었는데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또 본인도 상담 받으러 우리 상담소 오고 또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고 상담 받는 거 봤을 때 이렇게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이 아니라 드디어 허물을 벗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라는 동물원. 이거 읽으면서 불편하기도 했고, 니체가 4살 때, 5살 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니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확신하고 싶거든요. 자기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인생이 뭐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행복하게 뭐 살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니체가 아버지의 부재에서 많이 방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라는 동물원 이러고 완전히 왜 이렇게 변했을까 조금 많이 안타까움. 네. 그래서 니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니체가 이런 종교를 비판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가 아버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니체는 경험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예요. 네.
네, 네, 자기가 그래도 체험한 것만 믿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확신을 하게 됐죠. 예. 네, 그런 사고가 아버지의 부재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종교가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교도소에 구치소에 이렇게 거의 15년, 16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영성 우리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성도 그렇고 그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쉽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상담으로서도 사람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르게 반대로 얘기를 해야 뜨는 것 같아요. 그냥 뭐그 있는 사실 그대로 믿기 쉬운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완전히 쇼킹한 이런 얘기, 어,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이런 걸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는 저는 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 경험을 저는 또 저희 아버지께서 어, 기독교를 통해서 어, 개가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이건 니체의 생각이고, 네. 그리고 도덕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능이다. 여기에서도 우리 작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본능대로 산다면 우리가 상담소에 있다가 보면 본능대로 본능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니까 화난다고 분노 표출하고 극대노하게 되고 술을 많이 먹고 막 형을 막 때린 것도 모르고 경찰서 가서 막 수갑 차고 간 것도 모르고 나중에서 이제 내가 우리 형을 때렸구나 막 이제 이렇게 알기 때문에 본능을 또 니체가 얘기하는 그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능을 조금 참고 조금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게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인간이 아니다 다이너마이트다. 어쨌든 네. 종교적 긍정적 가치가 훨씬 많다는 작가님의 말씀을 저는 또 동의합니다. 니체보다. 네. 그리고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다. 저는 여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너는 이 여자와 늙을 때까지 함께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가? 리체는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도 못 가져봤을 텐데, 어, 작가님도 그러겠지만, 그래도 평생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수가 약간 높은 안경을 미리 써두는 편이 좋다. 네. 네. 색안경 끼고 남녀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결혼하고 나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사람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잘 서로 이해하고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네.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데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네, 표현력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시다는 거. 네. 네. 그다음에 음, 넘어가서 내 사랑 루 살로메에게 이분에 대해서 루 살로메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 그 한 구절이 니체와 15일간 철학적 대화를 나눈 후 더 이상 그에게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이런 말을 하고 떠난 그녀를 보면 이 루살로메가 엄청 똑똑하고 더 철학적인 여성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멋진 남자분들이 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네. 그다음에 넘어가면요.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한다. 네. 그랬고 하루에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네. 이것도 하루에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하고 작가님께서 글 쓰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어, 잠도 자고 잠자는 것도 자신을 위한 시간에 속할 것이고 그럼 남을 위해서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하튼, 네. 한 4주 정도 읽었는데, 네. 니체가 어떤 사람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저는 문장력이 참 뛰어나고 대단하다, 천재가 맞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이렇게 루살로메에게 이렇게 결혼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련의 아픔 때문에 더 힘들어했고 정신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네, 정신 이상 증세 나타나고 이래서 결혼을 조금 루살로메 이 사람하고 할 수는 없겠지. 이분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그럴 게 없다 했으니까 어쨌든 좀 여성과 사랑도 하고 가정도 있고 했다면 정신병까지 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 그래도 이번 주에는 문장력이 대단해서 어, 대단히 대단히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4주 정도 읽다 보니까 네,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철학하면 니체로 7, 80%, 8, 90%가 니체거든요. 철학하면 네, 일단 니체예요. 요즘에는 쇼펜하우어가 좀 많이 뜨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니체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보면서 문장을 보는데 좀 이분이 좀 직설적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맞건 안 맞건 간에 이 사람이 주창하는 내용이 맞건 안 맞건 간에 이렇게 팍 내지르는 거에 대한 좀 통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나 지금 250년이 지난 저도 독자이긴 한데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제가 볼 때 되게 허술한 것도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여 있거든요. 뭐 근데 이 니체 관련 책이나 영상들 보면 뭐 수많은 뭐 교수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막 거의 칭송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론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영, 한 50%는 이 직설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확 질르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그 변명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슬쩍슬쩍 자기 의견을 표시합니다.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공격받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그래서 공격받는 게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도 가끔 친구들이나 주변인들 보면 막 내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짜 진심으로 완전히 자기 신념에 똘똘 뭉친 사람들. 아까 제가 썼지만 자기 신념에 딱 뭉쳐 있지 않았나, 이 니체도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맞는 거야. 신도 없고 자기는 뭐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근데 청산유수야. 말을 너무 잘하고 글을 너무 잘 써. 우리 요즘에 뭐 정치판이나 뭐 평론가나 이런 분들 보면 내용은 다 틀렸는데 엄청 그 달변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때안 맞아. 근데 엄청 말을 뭐 거의 뭐 끊김없이 잘해. 그런 분들은 일반 대중들이 보면 야, 똑똑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똑똑하다고 해서 섭외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 하나도 안 맞는데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약간 니체도 그런 느낌까지 전 들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아, 이 친구도 지금으로 오면 평론하시는데 되게 직설적으로 말은 달변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글쓰기로 살짝 비유하면 글쓰기에서도 이렇게 확확 내지르는 것도 하나의 또 스킬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확 내지르는 거 사람들이 대리만족해서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걸 또 잘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용기가 없다기보다도 그냥 그게 맞나 틀리냐에 대한 확신도 조금 덜 들잖아요. 이게 내가 확 내지르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질렀을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 내지르는 거거든요. 니체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몰라. 그러니까 약간 자기 신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본능으로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꼭 본능이 본능으로 살아라는 게 그냥 막 동물처럼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양반도 영성의 선악에 대한 개념은 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 그냥 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에는 악도 있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본능으로 살면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니체는 아마 생각할 때 본능이 그냥 선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근데 본능은 악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이 지금 좀, 뭐, 아무런 그냥 막 칭송할 만한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 거 먼저 읽고 소장님 걸 읽겠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과 환생. 네. 하늘나라보다 이 현생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이는 엄마에 대해 빛에게 말했다. 엄마는 기독교인이었어. 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셨어. 빛이 말을 이었다. 그래?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지만 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응.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단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서 언젠가 나를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해. 빛은 제이가 돌아, 빛은 제이가 돌아가신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에 공감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말은 기독교 교리보다는 환생에 대해 말하는 거야? 기독교에선 환생을 부정하지. 그래, 환생은 기독교 교리와 어긋난다고 배웠어. 그런데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환생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종파가 있었다고 해. 알렉산드리아 시대 극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졌다고 해. 그런데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고 초기 기독교회가 환생의 교리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애썼대. 그래서 결국 환생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졌고 제이는 빛에게 물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을 억압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순한 구도가 깨지기 때문이겠지. 환생이란 개념이 들어오면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환생의 교리에 따르면 영원한 극락을 누릴 정도로 착하거나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해. 제가 다시 물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운명을 맞아야 할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 물질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야. 이 물질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결국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야. 실수하고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이는 맞장구 쳤다. 천국과 지옥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인 거지. 그게 오히려 인간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빛이 말했다. 우리 삶도 그런 순환 속에 있을지 모르지.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아닐까? 제이는 어느덧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난 엄마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나와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엄마를 맨 처음에 제목 나왔을 때요. 작은 제목, 소제목 나왔을 때, 소제목 나왔을 때, 저도, 어, 저도 똑같은 생각, 엄마가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공감합니다. 또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 네. 네. 한 번씩 입에서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나고 노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우, 뭐, 몇 개월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내용을 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쓰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소장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가 시간도 바쁘고 이거 어떡하지? 어제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반차가 있었는데 교회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가서 이제 트로트 목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내가 숙제를 제대로 해야지 그러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 책 저번에 상록구청에서 잠깐 보고 그거 흉내내서 해야지 이러다가 어쨌든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평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숙제를 한 꼭지 또 했구나 이거에 만족을 했고 작가님하고 또 이렇게 철학을 배우니까 또 글을 일주일에 한 꼭지 바쁜 가운데도 숙제는 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 찾기 위해서 글쓰기 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헤매고 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혼자 위로하면서 네 그랬습니다. 혼자 좋습니다. 처음을 다했어요. 읽기도 전에. 네, 네, 읽어 네, 주십시오. 네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마흔을 간 넘긴 그녀가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어머니로부터 맞는 일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너랑 나랑 안 맞아. 너 나가 살아. 라고 하며 고함을 지른다. 그녀도 나가 살 거야. 준비할 거야. 마련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 몇 년 전 독립을 했다가 어머니의 감시와 협박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번 싸움에 딸의 오른쪽 뒤통수와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정신병자라고 했던 어머니가 잘못해놓고 먼저 신고를 했다.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딸도 어머니를 때렸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만 하고 끝났다. 그 후 딸을 무서워하는 어머니의 폭력이 많이 줄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67세 어머니가 때리고 41세 딸은 맞는다? 그러면 독립할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말은 그녀를 서운하게 했다.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얼마 전에 만난 20대 후반의 여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었다. 부모님의 심한 잔소리와 폭언으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마음이 잘 통하는 30대 중반의 친언니와 집을 나와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방을 얻었다. 1년 정도 지났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졌다. 딸이 말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다. 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였다. 의사소통 등 관계 회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처음 어둡고 그늘졌던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해졌으며 눈빛도 반짝인다. 그녀도 달라졌다.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 오은영 박사는 말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하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하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하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뿐입니다. 남동생도 아는 단어 뜻을 모른다고 맞고, 언니 공부하는데 조용하지 않는다고 맞고, 어머니는 할머니와 있었던 얘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말하라고 해서 말했다가 할머니에게 맞고, 그때 딸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때려 죽이려고 말하는 엄마가 몹시도 싫었습니다. 늘 가운데 낀 자신만 때리는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작은 딸을 보호해주지 않고 자주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 때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병원 입원하시어 간병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삼남매가 한 방에서 아버지와 잠을 잤습니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새벽에 손이 들어와서 더듬더듬 만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옆에서 자는데 나의 오줌 싸는데 만졌어 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는 거짓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수화학과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누가 나를 경멸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고 했다. 나의 임무는 경멸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에피테토스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외부 비판에 대한 태독제는 내적 존중이다. 마르코스 바스케스는 스토아 철학에 대하여 훈련을 하면 정신력을 단련할 수 있다고 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훈련을 할 것이며 그러한 훈련을 견디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몸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 몸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 먼저 바꿔야 한다.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오은영 박사는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본 경험과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런데 많은 나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난과 간섭,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나의 부모는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이럴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외부 비판에 대한 해독제는 내적 존중이라고 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화에 올려주셔서 네, 뭐 책을 사다 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미리 보기 그 각 온라인 사이트 보면 한 세 꼭지 정도는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일까 이 내용이 있어서 예, 맨 첫 좀 한번 번째 있었어요. 예,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읽어보고 네.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뭔가 지금 그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시도하시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내용은 그 우리 소장님의 소장님이 상담했던 경험인 거죠? 네. 두 사람 거. 여기, 여기 내용은. 네, 네. 저번에 썼던 거 조금 국건인가요? 저, 한 건인가요? 다 하나인가요? 이 사례가? 두 건인데 세 건인 것처럼 썼어요. 아, 이, 이분 거 이거 여기서 이까지가 하나의 사례고, 네. 글자체 바꾼 거. 여기가 또 하나의 사례고, 그럼 두 번의 같은, 사례고, 여기가 같은 또, 사람들. 네네. 여기도 다른 사례. 그러니까 세 개네요. 그죠? 사례는 두 개인데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개인 것처럼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세 개로 보여지려고 하는 거죠? 네네. 요 위에 하고, 네. 여기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말고 그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글자 바꾼 거는 오은영님처럼 이렇게 흉내 내면서 다른,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네. 근데 독자들이 봤을 땐 세 개 사례겠네. 그죠? 네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읽을 때, 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의 사례는 아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어,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 오은영 박사님이 사례를 여러 개 많이씩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넣으면은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짧게 이렇게 글자를 바꿔 놓으면 다른 사례로 이해하겠지 이러면서 네. 네네. 여하튼, 제가 독자로 읽을 때는,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좀 헷갈렸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어,
오은영 씨 거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 때문에 봤거든요. 다 본 건 아니잖아. 한 앞에 그 미리 보기 두세 꼭지만 딱 봤는데, 네. 뭐 당연히 뭐 영은 없어요. 읽었을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그분 거 책 그 화외 읽었을 때? 저도 작가님께서 이렇게 네. 설명 글은 이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봤을 때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이러면서 명확한 그거보다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쁜 부모, 나쁜 부모, 또 이쪽에도 나쁜 부모, 나쁜 부모, 나쁜 부모 여러 사례를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한 꼭지에서요. 좀 길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남자 사례가 있으면 여자 사례가 있고 이렇게 서로 대비되게 비교되게 하면서 부모 나쁜 부모들을 거기 다 적어놨더라고요. 뭐, 뭐 상담 사례니까 뭐 좋으신 분들이 상담 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죠? 네네 네, 그 얘기는 뭐 공감은 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오은영 그 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0.1%잖아요. 그죠? 네네 그만큼 유명하고 이게 2019년도 책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죠. 그분의 유명세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소장님이 화훼라는 책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분을 찾아봤어요. 그 책을. 그 세 네. 꼭지를 나름대로 진지하게 읽어서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비슷한 어차피 지금 상담 사례를 쓰실 거니까 비슷한 거니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깊이 있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냥 그동안에는 슥슥슥슥 봤겠지만 뭐 니체 책처럼 깊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심도 있게 봤는데 네. 느낌에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였어요. 그게 그런 무슨 느낌이 얘기냐면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안에 철학적인 그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네. 그렇게 보신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 뭐 제가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저는 뭐 니체도 까고 있고 뭐 예수님도 깔 수 있고 뭐 다 깔 수 있는데 여튼 오은영 씨도 딱 까는 게 느낌이에요. 아 이게 그냥 자신의 상담 사례를 그냥 적었네? 그냥 쭉 나열했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가 하나는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세 꼭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한테도 도움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제가 그거예요. 부모를 욕해도 된다. 그런 뉘앙스가 하나 있었어요. 중간 두 번째 꼭지인지 세 번째 꼭지인지. 그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부모에 대한 그런 그 살인 충동까지 느끼는 거, 살인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걸 어떡하냐 하는 상담 사례가 있더라고. 두 번째 꼭지인지, 세 번째 꼭지인지. 저도 약간 공감됐더라고. 아, 나도 청소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진짜 아버지 너무 싫었는,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은영 박사의 문장을 깊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잘못했겠네?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또 진짜 많았거든요. 자기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다치고 상처받고 해서 그런 거를 제가 글로 쓰라고 했는데 온영 박사 그래도 정신과 의사시고 이러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되게 속이 편했어요. 그 한 꼭지 읽는데. 네. 그 얘기, 그 얘기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됐죠. 와, 맞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괜찮구나라고 그냥 위안을 받은 거죠. 그분의 글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에 근거는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건 뭐냐면 그 철학적인 백그라운드 예를 들면 니체가 이렇게 했다거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거나 하는 이런 디펜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게. 뭐냐면 네. 그분의 유명세고 그분의 그 엄청난 0.1%의 유명세로 그냥 그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나 보다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1%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펜스를 해줘야 돼. 그 왜 부모의 욕을 살인 충동이 올라와도 실질 실행하지 않기만 하면 괜찮은 거야라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도 저는 글을 쓰려면 그런 백그라운드 그 주제에 대한 그 이론적이나 체험적인 거나 정말 오은영 박사도 찾지 못하는 예수님이나 뭐 더 유명한 뭐 어떤 철학자들을 집어넣어서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라는 게 돼야지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지금은 그분은 그런데도 엄청나게 지금 활약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0.1%시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소장님도 글을 쓰시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은영 박사를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한 디펜스를 다 가지고 몇 개라도 가지고 오시라면 아마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스토아 철학의 그 그래도 현자들, 2000년 전에 현자들 거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스토아 철학으로 지금 그 소장님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하는 방식이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오은영 네. 박사님은 그렇게 해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네. 오은영 그게 박사님은, 유명세죠. 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먹히겠죠. 출판사에서 싫어하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질문이 들어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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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래도 얘기를 하고 어, 싶었어요. 그래도 작가님께서 또 그렇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렇게 비판의식 갖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보이고 일반 사람들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아니, 간단한 보이겠죠. 그거만. 그냥 그분의 네, 유명세로 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게, 저도 받아들였으니까. 아, 네, 부모님 네, 욕해도 괜찮구나. 살인 충동 올라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그분 그래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위안을 얻은 거죠. 저도 네. 똑같이. 예. 오늘도 그, 그 딸이 이제 6학년 손녀하고 같이 이제 둘이 아주 밀착이 되어 있고 손녀가 이제 엄마가 이번에 엄마가 죽으려고 했던 이유는 부부싸움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한 녹음을 거기에다가 음,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한테 지인들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녹음한 거를 부부싸움 하는 내용을 자기 목소리는 안 들어가고 남편이 화내는 것만 분노하는 것만 이런 것만 남편을 그런 것만 다 보내고 이제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듣고 나서 딸 편을 안 들어 평소에도 딸 편을 안 들었거든요. 사이를 사랑하고 이제 사이 편을 들고 했는데 그때도 요 앞에 이러기 전에 요 앞에 뭐가 있었겠지 이제 직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그랬더니 딸이 그때서야 더 무너진 거죠. 엄마 내 딸 키워줘. 아무도 내 편 없고 엄마마저 내 편이 아니고 그러면 나 죽을 거야. 엄마가 내 딸 키워줘. 이렇게 하고 7층에서 이제 막 떨어져 죽는다 그러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된 거. 딸내미는 이제 6학년짜리는 엄마 죽으면 안 돼.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죽지 마. 이러니까 그럼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고 하고 이제 신고하고 해서 다행히 그래도 시행이 안 돼서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도 먼저 상담 받으러 우리 상담소에 오고 저랑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 제가 그분이 아까 그 무슨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죽는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분이 저희 상담소에 왔을 때 제가 이분 편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편을 내담자 편을 들어줘야지 아내 편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아내가 혹시라도 지금도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고 하는데
가정이 잘 되면 좋겠지만 준비는 해둘 필요 있다. 당신도 피해자다. 그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야 난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한 거는 녹음해서 한 거는 또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줬더니 그동안 자기는 상담을 계속 받으러 오겠대요. 또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기 편 들어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어, 장모님도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해요. 딸내미도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모님만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오셨을 때 남편분도 상담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라서 무료입니다. 그러니 이용 많이 하세요. 이제 이러고 또 남편분도 오셨어요. 그렇게 오시고 어, 딸내미가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하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엄마랑 얘기하는 게 엄마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다 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어, 남편 때문 보담도 엄마가 이제 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그럼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위로 받고 싶어서 공감 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뭐 그 앞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사위 편을 들어버리니까 딸 편을 안 들고 평소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자기는 어, 가만히 봤더니 내가 상담소에 와서 상담도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부부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 혼자서 계속 얘기하니까 얘기 그만하고 상담사 얘기 좀 들어줘. 아, 괜찮아요. 제가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하시게 놔두세요. 이랬는데 본인이 이번에 겪어봤더니 정신과 병원에서 딸 데려다 놓고 30분 동안 딸이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미안하단 말만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고 상대방 얘기 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딸이 이번에 또 나와서 퇴원하고 나서 아빠 나는 막 계속 사유 욕을 하는 거죠. 사유 흉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이혼할 거야. 이제 이랬을 때 여태 사회편 들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 너 그 자식하고 이혼해. 이제 이렇게 딸이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이혼해. 그러면 아빠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게. 경제적으로도 뭐든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이혼해. 이랬더니 딸이 한다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또 그 사위 편 들고 내 편 안 들어줘서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이혼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랬다면은 딸은 이번에 또 뛰어내렸을 거라고. 7층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 얘기가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냐고 잘못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 앞에서 딸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하신 게 결과적으로 봐서 잘하신 거 맞잖아요. 그걸 자주 반복해서도 안 되지만 안 그랬으면 아버지가 야 그래도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혼은 안 돼 막 이렇게 했더라면 딸 또 뛰어내렸다고 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여간 그런 얘기하면서 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그래서 네. 대화법에서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분도 그동안 딸 편을 안 들어주고 사위 편만 들었던 거예요. 어, 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 제가 또 사위한테 또 얘기를 사위가 카톡을 보내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6학년 손녀딸이 다 엄마한테 일러준대요. 고자질 한대요. 그때도 할머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엄마 가슴에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어, 안 해야 되니까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 손녀도 좀 상담받고 조금 이렇게 경계가 있고 좀 필요하다. 이제 하여간 그런 얘기 해주고 했는데 사위한테 이제 전화를 제가 걸었거든요. 어, 정신과 진료 받으신다고 하는데 잘 받으셨는지 그리고 안부 전화 드렸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목소리도 밝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께서 상담 받으셨는데
바꾸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꿔주고 하는데 봤더니 장모님이 아이고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이름 부르고 이러면서 미운 건 밉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잘 버티어라 이러면서 진짜 어, 이 사위도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폭력을 당하고 살았는데 장인 장모님 이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 딸 앞에서는 사위 편 들지 말고 눈치껏 딸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사위는 사위대로 기존 해오시던 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고 하여가 네, 그랬어요. 여기까지. 네. 네. 예, 지금 하신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어, 그 상황을 정리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을 들어주는 게 좋다. 그 한 꼭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멀리 옆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더 우선이다. 물론 그게 매번 그러면 될 건 아니겠지만 하면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써도 충분히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아까 저기 오은영 씨가 말했던 오은영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미워해도 돼. 그 두 번째 꼭지가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부모님을 미워해도 돼. 또 그냥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아, 누구나 다 근데 어릴 때 한 번쯤은 또 사춘기 때 누굴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을. 그런 네.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답을 딱 내준 거잖아요. 부모님 미워해도 돼. 괜찮아요.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누구를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드냐면 지금 바로 앞에 당신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그 한 꼭지 주제처럼. 네. 그렇게 해도 오은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미워해도 돼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물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드는 그 어떤 뭐 철학적 메시지나 영성적 메시지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하튼 일단 그건 나중에 주제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당신과 가장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편들어 주는 게 더 우선이에요. 이게 한 꼭지 주제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죠. 네.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번 사건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딸이 두 번째 또 안 뛰어내렸다는 거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또 언제 또 자살 시도할지 모른다. 성공할 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엄마는 조심한다고 해도 딸이 마음에 안 들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는 벌써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그거 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니까 딸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바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안 뛰어내렸어. 또 뛰어내리려고 했어. 그러더라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조금 상황을 정리해주면 네, 독자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나쁜 놈을 우리가 영화에 쓰다 소설에서 제압하면 나쁜 네. 놈인데 나쁜 놈을 제압해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여하튼 우리가 네. 누군가의 뭔가 좀 나쁜이라는 표현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한 벌을 내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딸이 약자인데 약자가 또 그 부모가 편을 들어주는 순간에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이 이게 조금 글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면 네 네. 훨씬 재밌죠. 아니 재밌다기보다도 편들어 주는 공- 게 딱 한 꼭지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네, 예. 네. 이러해서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딸이 죽었으면 어떻게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을 감추지 못해서 막 옷으로 소매로 이렇게 눈물을 감추고 이러시다가 몇 번 그러시다가 모자를 눌러 쓰시더라고 저한테 얼굴 안 보이고 싶어서
참았던 그 눈물, 딱 우리 딸 죽었으면 어떡해, 이런, 둘째 딸이긴 하거든요. 큰 딸은 미국에 가 있고, 계속 차별받고, 예, 그 네,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다 보여주기 싫어서 모자를 덮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네, 독자들이 느낄 때, 아, 저분이 그 눈물 흘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구나. 네, 돌아서서 뭐 모자챙을 아래로 눌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네, 그, 그 아버님의 눈물이 독자들한테 전달이 될 확률이 많겠죠. 네, 네. 그 내용을, 예,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쓰시면 또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걸 글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오은영 씨 제목하고 약간 다르지만 여하튼 부모라 어떤 존재인가 이게 1꼭지인가 두 번째 꼭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시도시니까, 어, 오은영 씨 책을 지금 이 책이든 뭐든 빌려서 보지 마시고요. 보시다가 한 권을 사셔서 줄 쳐가면서 교과서처럼 스토아 철학을 옮겨낸 것처럼 오은영 네, 씨의 책을 우리 소장님이 거의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소장님의 상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오은영 씨 그 미리 보기를 보니까 이게 첫 번째 꼭지네. 그 원래 제목은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아플까요? 라는 게 첫 번째 꼭지고 네, 두 번째 꼭지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거네요. 네,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네, 꼭지에서는 주제가 없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부모는 네, 이런 부모다. 그냥 뭐 이런 부모도 있고 저런 부모도 있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 꼭지가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주제가 딱 선명하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세 네, 번째는 다 나오진 않았고. 여하튼 제가 네, 이 어떤 그 스탠다드 된 책을 선정을 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 꼭지에서도 저도 보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아플까요? 보니까 20살이 조금 넘은 청년이 있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목도리를 둘러서 이 더운 날에 목도리를 둘러서 왔다. 이런 상황을 막 몇 줄 이렇게 묘사해 놨더라고요. 오은영 씨께서. 네, 이렇게 네, 쓰시는 거예요. 네, 예. 이 내용을 20살 넘은 청년이 여기서는 마흔을 넘은 마흔한 살 마흔을 넘은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쪽은 보면서 또 따라하는 거죠. 뭐 목도리가 안 있기 때문에 목도리는 아니지만 뭐 좀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약간 소설 느낌으로 뭐 장갑을 끼고 왔다든지 아니면 뭐 빨간 옷을 입고 왔다라든지 41살 된 이 여자분은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라든지 이 지금 16페이지에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짧은 요 페이지에서 소장님이 이 글 쓰실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41살짜리 지금 소장님이 실질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0살이 조금 넘은 청년이었지만 소장님은 41살이 넘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네, 빨간 옷을 입고 왔다든지 꼭 사연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빨간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뭐 말했듯이 뭐 모자를 뭐 이렇게 빵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이렇게 썼죠. 원영 박사도. 그 다음에 네, 다음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하면서 이제 이론적인 얘기죠. 뭐가 어떻고 어떻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소장님 제가 이런 스탠다드된 책을 하나 선정하라는 게 이걸 보면서 소장님이 41살 돼 있는 사람을 계속 주입시켜 보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20살 넘은 네, 청년하고 41살, 상황도 틀리고 상황 틀리지만, 그래도 그 오은영 박사님 책을 보면서 똑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친구를, 이 41살 분을 계속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네, 약간 각색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소설적 느낌도 좀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네, 거는 또 비슷하게 좀 쓰시고, 네, 네. 근데 여하튼 첫 번째 꼭지에서는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렇고 두 번째 미리 보기에서 두 번째 꼭지만 딱 주제가 선명했거든요. 바로 시작했던 게 공공의 적에 대한 이야기 영화로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공공의 적에서 그 부모를 죽인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하튼 뭐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죠. 혹시 소장님이 보셨던 영화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내 편을, 눈앞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해라는 주제를 이번에 눈앞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해요. 이런 주제로 하나 오은영 씨처럼 두 번째 곡지를 쓴다고 하면 편 관련되어 있는 내용 혹시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또 검색을 해 보시는 거죠. 네, 내 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누구 편을 들었다, 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비슷한 게 있거나 아니면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 편을 네, 들어줘, 내 편을 들어준 것, 뭐, 며느리 편을 주는 거에 관련된 영화가 있나요?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에 막 엄청나게 막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 네, 관련되어 있는 내용처럼 똑같이 쓰시는 거죠. 아, 내, 1년 반 전에 읽었었던 소설 뭐뭐에는 누구누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위가 누구 편을 드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하면서 지금 이 공공의 적이 지금 쓰신 것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플러스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공공의 적을 인용을 하셨고 소장님은 좀 생각하시고 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꼭지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비슷한 플롯으로 따라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쭉 내용이 있고,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요렇게 해서 한번 이 41살 말고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를 제가 지금 예를 들으면 그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 네, 당연히, 그냥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쭈쭈쭈쭈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소장님도 지금 글 많이 쓰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허들을 넘어야죠. 그래서 책으로 우리나라 0.1% 되는 이런 그 오은영 박사님 이 책의 포맷을 그냥 그대로 따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네.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걸 두 국지 정도만 해봐도 그 느낌이 딱 오면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0.1% 되는 이분의 책을 내가 사피해서 내 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면 내 저에 대해 제가 뭔가 논평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도 작가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저도 철학 강의하고 하는 거니까 계속 우리 소장님하고 인연을 가져가는데 그 정도로 이 비슷하게 한두 꼭지를 머리 좀 아프지만 이 내 편, 네 편으로 한번 해서 오은영 박사처럼 이렇게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길이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한 A4 두 장 정도 생각을 딱 하셔서 한번 내가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지. 이거 일주일 동안 해봐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꼭지만 쓰시다 보면, 물론 좀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 한 두세 꼭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느낌만 딱 가져오시면, 네. 아마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네, 이미 그러면 지난번, 아마 네, 힘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이 지난번, 생긴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세상에는 지금 뭐 2000년 전처럼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책들이 지금 시중에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다 지금 찾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참고해서 내 걸로 한번 전환시켜 봐야지. 그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네 편, 내 편으로 한번 이분 걸로 하거나 이게 오은영 박사 책을 계속 읽으셔야 돼. 요거 한 10번은 읽으신다 생각하셔야 돼. 이 하나의 스탠다드 책을 정했으면 그래서 한 꼭지 쓰실 때도 오은영 박사를 이걸 한번 쭉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보셔야 돼. 한 페이지로도 계속 보셔서, 아, 그, 네 편, 내 편, 그분 거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 그래야 네, 살짝 링크가 됩니다, 연결이.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아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와, 할 거예요, 아마.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아무튼, 첫 시도 하셨고요. 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오닝 책을 먼저 순서는 이거죠. 오닝 책을 먼저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이거야. 쭉 온영 박사 책을 뭐, 한 40페이지, 한 10꼭지를 읽었어. 예를 들면. 그 네, 중에, 그렇게 읽다 보면 그 중에 우리 소장님이 그 10꼭지 중에 10꼭지 다 내가 전환시킬 만한 내 사연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한 분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네, 온영 박사 10꼭지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분하고 비슷하다라는 그게 떠오르면 그 열 꼭지 중에 그게 일곱 번째 꼭지라면 그 일곱 번째 꼭지랑 소장님이 떠올랐던 그 어떤 사례를 연결시키려고 열심히 사유하면 그거 훨씬 빨라요. 네, 비슷했으니까 소장님 생각할 때 비슷했기 때문에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그거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지만 첫 번째 꼭지를 펴놓고 그냥 어떻게라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네, 어떻게라도 연결 지으려고. 제가 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연결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연결 지을 수 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떠올라. 내 사연이 안 떠올라. 그런데 어떻게라도 요 첫 번째 뭐 첫 번째든 두 번째 꼭지든 요거하고 내가 연결시켜야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글을 안 쓰더라도. 저도 논문 쓸 때 예. 벤처대학원 제가 나온 학교에 선배님들 논문을 거의 다 넣었거든요. 어떻게 음. 어디다 넣어야지 어디다 넣어야지 하면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머릿속에 찾고 이걸 꼭 넣을 거야 그러고 찾으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서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배들 논문 안 넣은 사람이 없네 그러셨는데 우리 학교 논문을 제가 참고 문헌으로 써줘야죠. 이제 그러면서 선배들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글도 똑같은 거예요. 예. 집어넣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지금은 좀 링크 시켜서 비슷하게 전환시키는 작업.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도 파이팅. 네, 하회를 링크해 주셔서 제가 읽어보게 돼서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오은영 씨라는 분 0.1% 되시는 분 책 한 꼭지도 안 읽었으니까 이번에 제가 처음 읽었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읽었다. 이제 나는 오은영 박사 책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네. 그래도 링크해 주니까 내가 읽게 되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상담에 관련한 그런 분 책을 찾으라 그랬는데 마침 상록구청에 갔다가 거기 책이 또 많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마침 박사님 책이 있어서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러고 거기서 한 10페이지 읽고 상담소로 갔습니다. 사진 찍어 놓고 네 아직 구입 못했으니까 네. 네, 뭐 오은영 박사님도 좋고 누구든 뭐 이렇게 상담책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읽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내 사례하고 내가 글 쓰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 뭐 오은영 박사처럼 이렇게 안 유명하더라도 꽤 유명하신 분들은 또 많으니까 그런 거 발견하면 너무 좋죠. 왜 거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네. 수월하긴 해요. 네. 그래서 도서관 가서 한번 시간 되면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항상 링크 해주시면 저도 읽어서 같이 읽고 소장님하고 링크 이렇게 네, 동치성을 계속 제가 유지하려고 할 거니까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가님.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는 네, 뭐 65페이지까지 했지만 여하튼 60일부터 잠깐만요. 60일부터 79까지 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